나는 그날이 몇 월 며칠인지 정확히 몰랐다. 우리는 늘 날짜를 잊고 살았다. 다만 바다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하늘이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다는 것만은 기억한다. 1950년 9월 15일 새벽이었다. 훗날 사람들은 이날을 전쟁의 흐름이 바뀐 날이라고 부르겠지만 그 순간에 나는 그저 갑판 위에 앉아 신발 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물기와 배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감각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인천이라는 곳은 상륙하기에 최악의 장소라고 들었다. 조수간만의 차가 컸고 수로는 좁았으며 항구 주변은 모두 높은 방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장교들은 작전 브리핑에서 그런 말을 했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 같은 병사들에게 그건 너무 먼 이야기였다. 내가 아는 것은 단 하나였다. 조금 뒤 저 철문이 열리면 우리는 바다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 배 안에는 말이 거의 없었다. 누군가는 총을 닦았고 누군가는 헬멧 끈을 몇 번이고 다시 조였다. 어떤 병사는 눈을 감고 있었고 어떤 병사는 괜히 웃으며 농담을 던졌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20살이 조금 넘은 평범한 청년이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라는 단어는 신문 속 이야기였고 총은 훈련소에서만 만져본 물건이었다. 그런 내가 지금 인천 앞바다 한가운데서 실탄이 장전된 소총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됐다고 들었을 때 우리는 서울이 이렇게 빨리 함락될 줄 몰랐다. 낙동강까지 밀려났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쯤에는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여기서 막지 못하면 정말 끝이라는 말이 이제는 과장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배 바깥에서는 멀리서 한포 소리가 들려왔다. 둔탁한 굉음이 물 위를 타고 전해질 때마다 배 전체가 아주 조금씩 떨렸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안도감과 공포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이자 곧 전장이 열린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5분 전이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달라졌다. 숨소리가 커졌고 누군가는 침을 삼켰다. 나는 그때 생각했다. 만약 여기서 살아남는다면 이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만약 돌아가지 못한다면 아마 이것이 내가 느낀 마지막 바다의 냄새일 거라고. 철문 쪽으로 시선이 모였다. 아직 열리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이제 곧 인천이다. 철문이 내려가는 소리는 생각보다 컸다. 금속이 부딪히는 둔한 소리와 함께 바닷물이 한꺼번에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누군가 뒤에서 소리쳤다. 나가. 나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뛰어들었다. 그 순간 바닷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 차가웠다. 숨이 잠깐 뚫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군화 안으로 물이 가득 들어찼다. 몸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총, 탄약, 장비, 모든 것이 나를 아래로 끌어당겼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멈추는 순간 물에 빠지거나 총에 맞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파도 소리와 엔진 소리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이 오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물 위로 작은 물기둥들이 튀어오르기 시작했다. 총알이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정말 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훈련장에서 듣던 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훨씬 날카롭고 훨씬 가까웠다. 내 옆에 있던 병사가 비틀거리더니 물속으로 넘어졌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돌리면 달이 멈출 것 같았고 그러면 나도 같이 쓰러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앞에 인천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도시가 아니라 높은 방벽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콘크리트로 된 방벽. 상륙하기에는 최악이라는 말이 그제야 이해가 됐다. 조수간만의 차 덕분에 우리는 간신히 이 시간에 접근할 수 있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배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 사실을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는 이미 선택된 시간 속에 들어와 있었다. 사다리. 누군가 소리쳤다. 밧줄 사다리가 방벽 위로 던져졌다. 나는 위를 올려다봤다.
생각보다 훨씬 높았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손으로 사다리를 잡는 순간 미끄럽고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손이 떨렸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위로 올라가면 정말 전투가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칸, 또 한 칸, 위에서 총성이 들렸다. 어디서 쏘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저 소리만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서두르지 않으면 죽는다 는 말처럼 들렸다. 내 위에 있던 병사가 갑자기 손을 놓았다. 아무 소리도 없이 떨어졌다. 물에 닿는 소리만 들렸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짜내 방벽 위에 손을 걸었다. 그리고 몸을 굴려 인천의 땅 위로 넘어왔다. 차가웠다. 딱딱했다.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나는 잠깐 엎드린 채로 숨을 골랐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살아있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주변에서는 다른 병사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었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나 앞으로 뛰어갔다. 나중에 사람들은 이 상륙작전을 성공이라고 부를 것이다. 전쟁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런 것을 전혀 몰랐다. 나는 그저 이 낯선 땅 위에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진짜 전투는 이제부터라는 것도 방벽을 넘자마자 도시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다. 건물들은 낮게 엎드린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창문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문 것처럼 보였다. 나는 골목 쪽을 바라보며 앞으로 기어가듯 움직였다. 훈련에서 배운 대로 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엉망이었다. 우리는 월미도가 이미 확보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포 사격으로 섬은 거의 초토화됐다고 했다. 그래서 인천 시내도 비슷할 거라고 어딘가에서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쟁은 늘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첫 총성은 창고 근처에서 들려왔다. 갑작스러웠고 분명히 가까웠다. 엄폐! 누군가 외쳤고 나는 반사적으로 콘크리트 뒤로 몸을 던졌다. 숨이 가빠졌고 심장은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크게 울렸다. 북한군이었다. 숫자는 많지 않아 보였지만 그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우리보다 이 지형에 익숙했고 어디서 쏘는지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총을 들어 올렸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조준선이 흔들렸다. 나는 내가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 앞에 있다. 누군가 낮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내밀어 창고 문 쪽을 봤다. 그 순간 내 앞에 벽에 총알이 박혔다. 귀가 멍해졌다.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다시 몸을 낮췄고 입안이 바짝 말라 있다는 걸 느꼈다. 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쏘는 순간 정말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다. 그리고 다시 총성이 울렸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나는 거의 눈을 감다시피 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내가 맞췄는지는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건 더 이상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뿐이었다. 전투는 오래가지 않았다. 북한군은 소수였고 우리는 계속 병력을 밀어넣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은 나에게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골목을 지나며 부서진 문, 깨진 유리, 뒤엉킨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공간이라는 사실이 더 무겁게 다가왔다. 민간인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 이미 피난을 갔거나 집 안에 숨어 있었을 것이다. 창문 뒤에서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천은 점점 우리 손에 들어오고 있었다. 지도 위에서는 선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선 위에는 이름 없는 병사들의 숨과 두려움이 겹겹이 쌓이고 있었다. 나는 잠깐 멈춰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봤다. 아침이었지만 이미 하루를 다 살아낸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깨달았다.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정오가 조금 지났을 무렵 우리는
인천 항구 쪽으로 다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도시는 완전히 조용해진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도 끝났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전쟁에서는 조용할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걸 그때 처음 배웠다. 부두 근처에는 불에 그을린 창고와 부서진 장비들이 널려 있었다. 아침에 들려오던 총성은 많이 줄었지만 어디선가 간헐적으로 짧은 교전 소리가 들려왔다. 자녀 병력, 지도에는 그렇게 표시될 존재들이었다. 우리는 한 줄로 이동하며 건물 하나하나를 확인했다. 문을 열 때마다 숨이 먼저 부었다. 안에 아무도 없을 때조차 심장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어떤 창고 안에선 버려진 탄약 상자가 보였고 어떤 곳에서는 급하게 떠난 흔적처럼 뒤집힌 의자와 쏟아진 식기들이 남아 있었다. 그 모습들이 이곳이 불과 얼마 전까지 일상의 공간이었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켰다. 부두 쪽으로 갈수록 미군 병력과 더 많이 섞이기 시작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었다. 다들 지쳐 있었고 다들 긴장한 채였다. 누군가는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끝까지 피우지는 못했다. 손이 떨려서였다. 오후가 되자 보급선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탄약, 식량, 의료품. 그제야 우리는 이 작전이 단순한 기습이 아니라 본격적인 반격의 시작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부두 끝쪽에서 갑작스러운 총성이 울렸다. 짧고 거칠었다. 우리는 즉시 흩어져 엄폐했다. 남아있던 북한군 소수가 마지막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전투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또 한 명이 쓰러졌다. 아침부터 함께 움직이던 병사였다. 이름을 들은 적은 있었지만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남았다. 누군가 그의 헬멧을 벗겨 옆에 놓았다. 아무도 오래 보지 않았다. 보고 있으면 다음이 자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너무 쉽게 들었기 때문이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인천 항구는 점점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연기, 파편, 피로, 그리고 그 위를 덮는 이상할 정도로 붉은 노을. 그날 저녁 우리는 서울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들었다. 인천은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진짜 목표는 한강 너머에 있다고. 나는 바다 쪽을 잠깐 바라봤다. 아침에 우리가 건너온 물길이었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너무도 조용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이제부터가 더 길고 더 힘들 거라는 걸. 그날 밤 우리는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인천은 확보됐다고 했지만 아무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바닥에 앉아 등을 벽에 기대고 있으면 눈이 저절로 감겼다. 하지만 조금만 소리가 나도 몸이 먼저 반응했다. 전쟁이란 그런 것이었다. 쉬고 있어도 계속 깨어 있어야 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무렵 이동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목적지는 서울 방향. 한강을 다시 건너야 한다는 말이 조용히 퍼졌다. 나는 군장을 다시 조였다. 어깨가 욱신거렸고 다리는 이미 감각이 둔해져 있었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다. 불평할 힘조차 이미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줄을 맞춰 움직였다. 어둠 속에서 앞사람의 등만 보며 걸었다. 말은 거의 없었다. 누군가 말을 꺼내면 괜히 긴장이 풀릴까봐 모두가 조심하는 분위기였다. 길가에는 낮에 보지 못했던 흔적들이 보였다. 버려진 차량, 찢어진 군복 조각, 그리고 불에 탄 자국들.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전쟁의 흔적은 더 선명해졌다. 나는 문득 전쟁이 나기 전에 서울을 떠올렸다. 완전히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 그 사실이 가슴 어딘가를 눌렀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땀에 젖은 군복이 서서히 식어가면서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멈추면 더 추워질 뿐이었다. 행군 중에 뒤에서 누군가 넘어졌다. 피로 때문이었다. 두 사람이 그를 일으켜 세웠고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었다. 전쟁에서는
이런 장면이 특별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한강 쪽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몇 달 전 우리는 이 강을 넘기 위해 도망치듯 후퇴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이 강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마음을 가볍게 해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무거웠다. 이번에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이 트기 직전 우리는 잠시 멈춰섰다. 서울은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그 그림자가 우리 앞에 드리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피로와 긴장이 함께 폐로 들어왔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직 버틸 수 있다고. 아직은 걸을 수 있다고. 날이 밝아오자 공기의 느낌이 달라졌다. 인천에서 느끼던 바다 냄새는 사라지고 대신 먼지와 연기, 타버린 냄새가 코끝에 남았다. 우리는 서울 외곽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도로 보면 단순한 전진이었겠지만 실제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다. 어제 인천을 확보했다고 해서 오늘도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강은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몇 달 전 우리는 이 강을 건너지 못해 뒤로 밀려났고 그 기억은 아직 생생했다. 강이라는 건 원래 조용히 흐르는 존재인데 전쟁 속의 한강은 우리에게 벽처럼 느껴졌다. 다시 그 앞에 서게 될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어깨가 무거워졌다. 서울 외곽 마을에 들어섰을 때 집들은 대부분 비어 있었다. 문이 열려 있거나 창문이 깨져 있었고 사람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 급하게 떠난 흔적이었다. 식탁 위에 그대로 놓인 그릇을 보며 나는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지 생각했다. 살아는 있을까? 아니면 이미 전쟁 속 어딘가에 묻혀버렸을까? 간헐적으로 총성이 들렸다. 큰 전투는 아니었지만 북한군은 완전히 물러난 상태가 아니었다. 그들은 후퇴하면서도 길목마다 저항했고 우리는 매번 멈춰서서 주변을 확인해야 했다. 이런 전투가 가장 피곤했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오 무렵 우리는 잠시 엄폐하며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물을 마시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모두 말수가 줄어 있었다. 인천에서의 성공이 우리를 들뜨게 만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진짜 싸움은 도시 안에서 벌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강을 건너는 작전이 곧 시작될 거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구체적인 시간이나 방법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강을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는 이미 어두운 물과 끊어진 다리, 그리고 포연 속의 서울이 겹쳐 보였다. 그날 오후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넘어가야 한다고.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총을 다시 고쳐 쥐며 아직 오지 않은 서울 시내의 전투를 떠올렸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강 쪽으로 이미 가 있었다. 한강을 처음 눈으로 봤을 때 나는 잠깐 멈춰 섰다. 강은 생각보다 넓었고 물은 어둡게 흘러가고 있었다. 몇 달 전 우리는 이 강을 넘지 못하고 물러났다. 그 기억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이번엔 달랐지만 그렇다고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도하는 언제나 위험했고 적도 그걸 알고 있었다. 임시 부교가 설치되고 있다는 소식이 돌았다. 공병들이 밤낮 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우리는 강변에서 대기하며 주변을 경계했다. 포성이 멀리서 들렸고 때때로 강 건너편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적은 아직 서울 안에 있었고 쉽게 내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물 위로 반사되는 빛을 보며 나는 이 강을 건너는 순간이 다시 한번 우리를 시험할 거라는 걸 느꼈다. 도하 명령이 내려왔을 때 말은 짧았다. 움직이라는 말, 그리고 멈추지 말라는 말뿐이었다. 우리는 줄을 맞춰 부교 위로 올라섰다. 물이 바로 아래에서 흐르고 있었고 다리는 생각보다 흔들렸다.
총을 단단히 쥔 채 나는 앞사람의 등을 보며 한 발씩 내디뎠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어디선가 총성이 들렸다. 모두가 몸을 낮췄지만 행렬은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을 건넜을 때 서울은 바로 앞에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알던 서울은 아니었다. 건물들은 부서져 있었고 거리에는 파편이 널려 있었다. 도시는 숨을 죽인 채 우리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첫 번째 골목으로 들어서자마자 총성이 다시 울렸다. 시가전은 탁 트인 전투와 달랐다. 적은 보이지 않았고 소리만으로 위치를 짐작해야 했다. 우리는 벽을 따라 움직이며 건물 안을 하나씩 확인했다. 문을 열 때마다 긴장이 몸을 조였다. 어떤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어떤 곳에는 급히 떠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서울은 이제 더 이상 지도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공간이었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전장이었다. 총을 쏘는 일은 점점 생각할 시간이 없어졌다. 소리가 들리면 반응했고 움직임이 보이면 몸이 먼저 움직였다. 나는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졌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폐허 속을 전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뒤에는 강이 있었고 앞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서울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전투는 더 느려졌다. 지도에서 보면 몇 블록 전진하는 일에 불과했겠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같은 거리에 머무는 날도 있었다. 건물 하나, 골목 하나를 두고 총성이 오갔고 어디가 앞선인지 뒤인지도 헷갈릴 때가 많았다. 시가전은 방향 감각을 쉽게 빼앗아갔다. 적은 건물 안에 숨어 있었다. 창문, 계단, 옥상, 어디든 안전한 곳은 없었다. 우리는 늘 벽을 붙잡고 이동했고 문 앞에서는 숨을 고른 뒤 들어갔다. 문을 열기 전에 그 몇 초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안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었고 바로 앞에서 총구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포성이 도시 전체를 울렸다. 함포와 포병 지원이 이어졌지만 그럴수록 도시의 모습은 더 망가져갔다.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로 연기가 피어올랐고 거리에는 유리 조각과 벽돌이 흩어져 있었다. 우리는 그 위를 밟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소리가 날 때마다 누군가 알아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이 지나자 피로가 쌓였다. 잠은 짧았고 깊이 들지 못했다. 잠들었다가도 작은 소리에 눈을 떴다. 물과 식량은 충분하지 않았고 목은 늘 말라 있었다. 그 와중에도 전투는 계속됐다. 낮과 밤의 구분이 흐려졌고 날짜 감각도 사라졌다. 그저 오늘도 서울 어딘가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만 분명했다. 민간인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부서진 가구, 벽에 붙은 사진, 아이의 신발 하나.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발걸음이 잠시 느려졌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멈추는 순간 전투는 다시 우리를 끌어당겼다. 전쟁은 사람의 감정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전우를 잃는 일도 더 잦아졌다. 어제까지 같은 줄로 움직이던 사람이 오늘은 보이지 않았다. 이유를 묻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었다. 우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앞으로 갔다. 슬퍼할 시간은 나중으로 미뤄졌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였다. 서울은 조금씩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느렸고 대가가 컸다. 건물 하나를 확보하면 다음 건물이 남아 있었고 그 다음 골목이 이어졌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도시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총을 놓지 않았다. 다음 모퉁이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의 전투는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를 깎아내며 계속되고 있었다. 9월 하순이 되자 서울 안의 전투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총성은 여전히 들렸지만 하루 종일 이어지던 격렬한 교전은 점점 짧아졌다. 우리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 끝이 편안하게 다가오지는 않았다. 오히려 마지막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다. 북한군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다. 일부 병력은 후퇴했고 일부는 여전히 도시에 남아 저항했다. 그들은 골목 깊숙한 곳이나 무너진 건물 뒤에서 마지막까지 버텼다. 그런 교전은 갑작스럽게 터졌고 그래서 더 위험했다. 모두가 방심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전쟁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잔인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겪었기 때문이다. 도시는 더 이상 하나의 전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조각처럼 느껴졌다. 어떤 구역은 이미 조용했고 어떤 곳에서는 아직도 총성이 울렸다. 우리는 그 경계에서 움직였다. 조금만 잘못 들어가면 아직 끝나지 않은 전투 속으로 발을 들이게 됐다. 그래서 이동은 늘 조심스러웠고 명령은 더 짧아졌다. 민간인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멀리서 조심스럽게 우리를 바라보는 정도였지만 점점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불안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말없이 손을 들어 보였다. 나는 그 시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우리가 정말 그들을 지켜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전쟁을 끌고 온 건지 스스로에게 묻게 됐다. 우리는 폐허가 된 거리에서 잠시 멈춰섰다. 부서진 건물 사이로 바람이 불었고 먼지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그 바람 속에서 며칠 동안 억눌러 왔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다리가 무거워졌고 머리는 멍해졌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다. 서울 탈환 선언이 곧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공식적으로 도시를 되찾았다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을지 모르는 적을 찾아내고 안전을 확인하는 일이 남아있었다. 지도 위에 선이 완성되기까지 실제 거리에서는 여전히 총을 쥐고 있어야 했다. 나는 어느 건물 벽에 등을 기대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연기 사이로 가을 하늘이 보였다. 이상할 정도로 맑아 보였다. 그 하늘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졌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이름도 남지 않은 병사들,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 그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끝난 뒤에 무엇이 남을지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졌다. 전투가 멈춘 뒤에도 이 기억들은 우리 안에서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걸 느꼈다. 9월 28일 서울 탈환이 공식적으로 선언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도시 안에서 이동 중이었고 여전히 총을 들고 있었다. 전투가 끝났다는 말과 달리 현장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총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모두가 긴장을 풀지도 못했다. 전쟁은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다시 한번 느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났다. 폐허가 된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피로와 경계심이 더 많이 보였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돌리기도 했다. 우리가 이 도시를 되찾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그때의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너무 많은 것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잔여 병력을 확인하며 마지막 정리를 이어갔다. 무너진 건물 안, 골목 끝, 버려진 지하실까지 살폈다.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적을 마주치기도 했고 이미 아무도 없는 공간을 확인하기도 했다. 총을 쥔 손은 여전히 긴장돼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조심스러운 안도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잠깐의 여유가 생기자 몸의 상태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버텨왔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어깨는 굳어 있었고 다리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손에 쥔 총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긴장 속에서만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다. 나는 인천에서 처음 바다로 뛰어들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의 두려움, 차가운 물, 총성, 그리고 방벽 위로 몸을 올리던 감각까지 모든 것이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불과 며칠 전의 일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전쟁은 시간을 그렇게 뒤틀어 놓았다. 서울은 다시
우리 손에 돌아왔다고 했다. 지도 위에서는 분명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거리 위의 서울은 아직 회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나는 이 도시가 언젠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생각했다. 사람들이 웃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총소리가 아닌 일상의 소리가 가득 찰 수 있을지 그 답은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나는 무너진 계단에 앉아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총을 내려놓지는 않았지만 손에 힘을 조금 풀 수는 있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조심스럽게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기쁨이라기보다는 무거운 숨을 한 번 더 쉴 수 있게 됐다는 느낌에 가까웠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북쪽에는 여전히 적이 있었고 우리는 다시 이동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나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내가 본 것들, 느낀 것들, 잃은 것들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략가의 시선도 아니다. 그저 한 명의 병사가 전쟁 속에서 살아남으며 본 서울과 인천의 기억이다. 누군가는 이날을 역사책에서 한 줄로 읽겠지만 나에게는 숨소리와 공포, 그리고 끝내 남은 기억으로 남았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가끔 그날의 바다를 떠올린다. 조용했던 인천 앞바다, 철문이 열리던 순간,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된 그 시간들을